안녕하세요. 저는 종종 2000년대 보긴 했는데 몇 개 듣다 보니 저도 모르게 홀린 듯이 빠질 때가 있었어요. 그런 곳에 사연을 보내게 되니 참 희한하네요. 반면에 제가 용기를 내는 것은 그래도 이쪽 분들이 제 상황에 공감을 많이 해줄 것 같아서요. 저는 결혼하고 난 뒤 이혼한 지금까지 직장을 바꾸지 않고 계속 다니고 있었어요. 솔직히 회사 안에서 은연중에 이혼한 것이 슬쩍 알려지게 됐지만 다들 쉬쉬하고 별로 티내지 않더라고요. 친한 사람들이면 조심스럽게 물어보고 그 외에는 신경 쓸 게 없었어요. 생각해보면 그만두 위기가 몇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꼭 참아내길 정말 힘들었습니다. 잘했던 것 같아요. 결혼 초반에는 약간 어머니로부터 말을 듣게 됐거든요. 근데 이런 이유로 그만두는 며느리들이 실제로 있네요. 저는 꿋꿋이 버텼거든요. 나는 내가 참 좋은 것 같아 너무 마음에 들고 주변에 자랑도 하고 그랬어. 근데 그네 신랑 어릴 때 친구 명철이 말이야. 그 엄마 있잖아. 여기 근방에 살거든. 아니, 그 옆편 내가 며느리 직업이 너무 좋으면 아들이 출세를 못한다더라고요. 그럴까요? 그냥 허어 웃으며 누가 그런 말을 하냐고 질일이 신경 쓰지 마시라 했어요. 사실보다 제 직장을 마음에 들어 했던 건 어머니셨어요. 연애할 때도 상견례 때도 우리 엄마가 그렇게 칭찬을 해줬어요. 그렇게요. 제가 이영주가 그런 태기를 하는 것을 알고 진정한 부인으로서 많이 고생하셨나요? 아주 주변의 며느리들 중에서 머리가 제일 좋다고 볼 수 있고 복지도 좋다고 하고 우리 아들에게 들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친정엄마는 그냥 머쓱하게 웃으면서 일단은 딸을 칭찬해주고 좋은 소식이라고 끄덕끄덕 하셨습니다. 결혼식 때에도 시댁, 외가, 그리고 친가분들께 회사에 대해 자랑스럽게 언급되고 칭찬받는 분이에요. 그러나 신혼 초기에 갑자기 쓸데없는 말을 하시니 좀 별로였죠. 명절 때 함께 모이던 중 용돈을 좀 주었더니 남편이 이때 엄청 가볍게 대답하면서 말했어요. 엄마, 이 돈은 영주가 회사에서 주신 돈인데 그거 다 부모님이 양가 부모님이 나눠드리는 거예요. 성과급도 상당한 편이고 이래서 대기업이 좋다는데 근데 어머니는 생각보다 별로 애정이 없는 거예요. 나는 좋아하지. 우리 며느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받은 돈이기 때문이거든. 하지만 아들이 이만큼 벌어와주면 더 편할 텐데 말야. 그래서 나는 내게 잠도 2다리 펴고 자는 게 좋다고 생각해. 어머니는 내심 고민이 있어서 말씀하셨고 저한테 다시 얘기해 주셨어요. 이번에는 좀 더 상세히 얘기하셨어요. 영주야, 너 이제 아기도 가져야 되는데 직장도 적당한 데로 옮기던지 아니면 쉬엄쉬엄 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지. 돈을 많이 주는 만큼 일도 많이 시킬 텐데 받는 만큼 이것저것 시킬 테니까. 그랬군요. 가슴이 아프겠지만 당장에라도 대응해보세요. 놀란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이미 행동한 어머니 아들을 보면서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하겠죠. 그런데 이 일은 제쳐두면 그만이죠. 주식도 아니고 휴직할 만한 수단도 없는데 왜 갑자기 그만두라고 하죠? 영주는 거의 내 2배의 결과를 내는데 너무 안심하고 있어. 이 자식아, 너는 언제까지 거기에 갇혀 있을 것 같아. 조금씩 양양하고 멀리해지면 될 거야. 그러려면 집에서 한쪽을 집어도 잡아야 해. 예휴. 엄마 회사도 적금만 차서 거긴 먹었는데 내가 지금 인턴이고 위치가 좀 애매해. 겨우 들어왔고 다른 곳에 들어가기는 정말 어려워서 영주가 여기서 승진한다면 더 큰 바람이었으면 좋겠어. 자식이 엄마의 속도 모르고 어림없는 퇴사 관련 대화는 이미 지나갔으나 난 점점 불쾌해지는 어머니의 그런 걱정을 느꼈어요. 아들보다 며느리가 재정적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이 너무 불편하다고 하셨어요. 나는 착실하게 잘 다니고 있었고 친정에서도 가능하면 계속 근무하라고 하셨어요. 당연히 우리 어머니의 심리도 명백하게 보이는 데다가 나는 결혼에 대한 계획도 없어서 임신하게 되면 즉시 복직할 거예요. 요즘에는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돈을 철저히 모아놓는 사람들이 많은데 일이 크게 없이 단순히 흘러가고 있는 회사에서 얼마 안 되어 갑자기 업무 이전 문제로 인해 리모델링에 대한 대화가 발생했어요. 미루다가 이번에 결정이 난 거예요.
저는 대체로 근무지에 계속 있는 편이라 외부로 나갈 일도 딱히 없고 저를 비롯한 몇몇 부서 직원들은 일정 기간 재택근무를 하게 됐답니다. 평소 재택으로 일해본 게 익숙하지 않았으나 저를 비롯한 적지 않은 인원들이 함께 전환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되진 않았어요. 남편은 돌아가는 상황이 어땠는지 궁금해서 자세히 물어봤더군요. 그럼 월급은 출근 안 한다고 해도 급여도 깎이는 거 아니에요? 보통 직접 출근하는 것보다는 줄여서 줄 것 같은데 리모델링 하면 회사도 돈을 엄청 쓰겠다. 우린 그렇지 않고 회사 사정으로 그렇게 됐다고 해서 변동 없대요. 사실 변동률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나도 얘기해볼까 했는데 다행이지. 그럼 집에서도 회사에서 일하는 거랑 똑같이 계속 컴퓨터만 붙잡고 있어야 되는구나. 초반에는 그렇겠지만 갈수록 나도 적응돼서 시간을 좀 벌 수 있을 것 같아. 매번 회의만 하는 것도 아니고 작업 위주로 돌아간다면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서 딱히 편의를 부탁하는 것은 아니지만 집에 있는 시간이 좀 길어진다면 간간히 집안일도 하고 한 끼 정도는 만들어 먹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동안은 부부 맞벌이에 제가 훨씬 바쁘고 늦게 들어왔거든요. 그러니 각자 음식을 사와서 마주 앉아서 먹었고 집밥은 통하기 힘든 환경이어서요. 그래서 재택근무를 시작한 지 한 2주차 무렵부터 근처에서 다 양념해보고 간다니 해서 남편 저녁을 차려주었어요. 근데 본인은 자랑스럽게 그걸 어머니에게 말한 것 같아요. 어머니는 칭찬해주고 싶다며 전화를 걸었네요. 오셨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큰 결심을 했구나. 그래, 일하면서 살림을 돌보고 남편을 챙기기 어디 쉽겠어. 좋은 결정을 잘했다. 어머니, 이건 회사에서 내려온 방침이라 제가 정한 건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근무하는 경우만 바뀌는 것 뿐이라서요. 속상한 내 마음은 내가 다 이해한다. 사돈도 너를 고주 공부시키느라 고생했겠다. 그래도 여자들은 이렇게 시집에 가서 자기 일을 하다 보면 직장도 중간에 관두기 하고 상황이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래도 열심히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거야. 어머니는 제가 재택으로 바뀐 걸 마치 싫어도 한 것처럼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계속 안타깝다고. 너 함부로 오셔서 재촉하면 안 된다고. 속상할 것 같지만 그래도 어떡하겠어? 내 위치에서 충실하자. 전화를 끊고 제 기분은 놀림을 당한 것 같이 좋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끝끝내 본인 아들보다 나를 앞세우지 않겠다더군요. 승진이라는 말을 했으면 알아놓았을 텐데 싶어요. 그것이 찝찝했어요. 정작 본인 아들은 한숨을 내쉬는데 말이에요. 난 인턴이라 월급도 받지 못하고 생활이 불안정해. 집에 거의 없는 것처럼 지금 여유가 없어. 그래도 당신이 이것저것 신경 써줘서 고마워. 여기 들어왔고 할 일도 많잖아. 당신이 재택근무한다고 해서 월급이 반으로 줄어들 거라 생각했어. 그런 일은 없고 앞으로도 그런 계획은 전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일에 충실하지만 어머니는 완전히 쉬기를 바랍니다. 그냥 옛날 사람이니까 며느리로서는 아들을 잘 보살펴주길 바라겠지만 정작 나는 당신에게 이렇게 의지하는 것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때쯤에는 남편도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시간이 좀 더 지나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할 거예요. 여보, 지금 대출을 받아 돈이 들어가는데 사실 우리는 차를 가져야 하는 일이 있잖아. 나는 지금 여기를 왔다 갔다 하고 중간에 외근도 다녀오고 아무튼 차가 정말 필요할 것 같아. 낡은 차를 팔고 집안에 넣다가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면 사용할 계획이었는데 시간을 앞당기면 좋을 것 같아. 그렇죠. 저도 이번에 우리 외할머니가 원하실 때 엄마 차로 가면서 생각이 많았어요. 우리 차가 있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당신이 미리 써보고 좀 감각을 키우면 좋겠죠? 그리고 당신은 운전을 잘하잖아요. 이렇게 협의한 우리는 몇 달을 고민한 끝에 차를 구입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출퇴근용으로 쓸 게 더 크다 생각해서 작은 차를 사려고 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아이가 태어날 것도 대비해야 하고 저는 재택근무로 복구하면 차를 써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름 좋은 차를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쯤 아버님이 시댁에서 호출하면서 전화하시고 우리가 이동했는데 당연히 시댁 식구들은 걸어서 오던 우리가 차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관심을 가지셨어요. 아니, 이 차가 너무 멋있네. 아빠 차랑 너무 비교되겠다. 진짜 이게 말로만 들었지만 우리 아들 완전 대단해. 엄마, 이건 그냥 우리 둘 다 같이 타려고 산 거야? 한 번 사는 거라 좋은 것을 타고 싶어서 조금 과했어. 과한 게 뭐가 있어? 어차피 너는 잘 될 건데 열심히 일해서 더 벌고 더 좋은 걸 타. 우리 아들 완전 출세했네. 사실 그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엄청난 외제차도 아닌데. 어머니는 자꾸 본인 아들 어깨에 힘을 팍팍 넣어주시는 거지. 근데 우리가 차를 구입한 것을 아시고 있어? 이동할 일을 만들기 위해 사는 거예요. 그전에는 버스로 병원도 잘 안 다녔는데 금요일 밤에 갑자기 전화를 하셨더군요. 나의 관점 때문에 치료받는 그 사건 병은 알아. 내가 약해서 났는데 이와 함께 움직이려면 그래서 내가 말한 대로 너희 차로 좀 데려다 주면 안 되냐? 아니, 많이 불편하죠. 어머니, 우리가 내일 집 앞으로 갈 거예요. 아, 그래. 근데 가는 길에 우리 수정이도 함께 데려가려고 애를 써서 같이 가봐야 돼요. 저는 그렇게 하라고 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에 시어머니 집에 같이 갔는데 솔직히 차로 15분밖에 안 걸리는데 꼭 같이 가자고 하시고 돌아올 때에는 신우인 차에 타자마자 속마음이 조금 뭉개지네. 이전에는 오빠가 차를 새로 사서 들어가지 말고 거기 산책로 쪽으로 가서 쭉 돌아가면 안 돼. 여기 경치를 좀 어머니에게 보여주자. 정말 좋군. 그래, 거기 산 뒤쪽에는 꽃들이 많이 피어 기가 막히는 풍경이랍니다. 처음에는 그리로 돌아가야겠네요. 저는 오후에 일이 있어서 시간 여유가 많지 않았는데 어머니와 신우가 드라이브를 즐기자고 했어요. 우선은 그들의 의견에 따라 몇 바퀴 돌고 이제 집으로 돌려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우리 집에 가자고 하셔서 곤란하다고 거절했어요. 어머니도 아시다시피 제가 집에서 하루에 해야 할 일이 많아서 집중을 해야 하거나 밖에서 일을 해야 할 때가 많아요. 남편과 세 분 모두 식사하는 것이 아니라 영상회의를 해야 해서 일을 하기가 어려워요.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날에 오셔도 괜찮을까요? 제 이야기를 듣시자마자 어머니는 기분이 거칠어졌는지 날카로운 말투로 대답했어요. 오늘이 토요일이고 너는? 이제 집에서 다시피 하는 애가 뭘 유난을 떨어요. 집에서 회의 아이고야? 지나가던 강아지가 없겠다. 집에서 어떻게 회사 일을 해? 별로 중요한 일도 아니겠구나. 그냥 우리 좀 이따가 가면 안 돼. 가서 밥도 먹고 아들이랑 시간 좀 보내려고 안 돼. 말이야. 그거 좋긴 한데 근데 오늘은 병원 진료만 보시겠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그러실 줄 알았으면 저도 일정을 미리 빼야 할 텐데 말이에요. 정말 오늘은 갑작스러워서 안 될 것 같아요. 어머니 죄송한데 다른 날 약속 잡아서 오시면 좋겠어요. 저는 이때 딱딱하게 바로 일정을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게 같이 진행하기로 한 상사분이 회의에 못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을 한가하게 운전하며 머릿속으로 회의에서 뭘 해야 할지 바쁘게 정리하고 있었어요. 결국 그날 어머니와 신우는 삐진 티를 내며 알겠다고 했고 남편은 서둘러 시댁에 둘을 내려주고 함께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주가 차질 없이 흘러가는 동안 바빴는데 토요일 아침에 정말 지친 채로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오전 9시 반쯤 되었을 때 시어머니가 몹시 배를 눌러온 것 같았거나 남편과 함께 놀란 상태로 어머니를 맞이했고 그 뒤에 신우도 함께 왔었어요. 무슨 일로 오셨냐고 물어봤더니 어머니는 뾰루퉁한 얼굴로 스쳐보고 그냥 현관으로 들어가셨다가 거실에 앉으시더니 나 아들이랑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왔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지난주 바빠서 못 왔다고 했잖아. 그래서 오늘 왔다가 왜 오늘 쉬는 날이라고 그렇게 유난스러워하는 거야? 그동안 난 나를 기다리며 토요일까지는 연락조차 못했어. 넌 나 같은 시어머니가 어디 있냐고. 나는 정말 머리가 띵하고 피곤해졌어. 미리 연락이라도 좀 해주지 그랬더니 또 날 화나게 하고는 했어.
너네는 집에서 하는 일도 없이 놀기만 하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까다롭게 따지는 거야? 아들이 집에 오기로 했는데 왜 조건이 많이 붙는지 이해가 안 된다. 어쨌든 우리는 아침도 안 먹고 왔는데 밥이나 좀 차려와봐. 나는 지금 당장 장 보러 나간 것도 없고 남편이랑 당연히 외식할 생각이었으니까. 남편이 쩔쩔매며 설명을 하자 아내는 이런 상황조차 싫어한 것 같아요. 아이고, 너는 남편한테 이렇게 시키고 말도 둘러대면서 제대로 남편 밥이나 해주며 살고 있어야지. 직장도 관덕지도 있으면서 집에만 있으면서도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해. 뭐, 외식하는 얘기 듣자 나는 조금 화가 나서 곧바로 맞받아치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제 능력이 있어서 집에 있는 거죠. 직장인들도 돈을 벌어가면서 있어서요. 아이고, 짠하죠. 집에서 일하고 약을 쓴다는 핑계를 만들어 관두는 것과 다를 바 없겠죠. 자존심이 있어서 계속 그런 거죠. 남편을 잘 만나서 집도 차도 꿀리게 마련이라면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집도 차도 남편도 뭔가 기대되는데요. 얻었다니 무슨 말씀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집도 같이 못했고 차는 심지어 제가 샀는데요. 뭐, 내가 어떻게 돈이 있어서 차를 샀는지. 우리 아들이 산 게 맞지? 저는 말도 안 되는 부분에서 생떼를 쓰는 어머니에게 질려 저도 이렇게 유치하고 싶지 않았지만 영수증을 챙겨 나왔어요. 이거 한번 보실래요? 차를 구매한 내용 여기 있고요. 제 핸드폰에 있는 모바일 통장에 있는 돈으로 제가 산 거예요. 여기 입출금 내역 보이시죠? 어머니는 놀면서 화면을 보시더니 자긴 이런 거 하나도 모르겠다고 고기를 확 돌리시는 거예요. 저는 이때 남편에게 눈짓을 했어요. 이쯤 되니 남편도 꼴 보기 싫어졌거든. 엄마, 저기 맞아. 와이프가 사준 거야. 아니, 그게 지금. 근데 중요해. 오늘은 내게나 이 사람에게도 쉬어야 해요. 다음에 말하고 오세요. 이전에도 연락해 오세요 했잖아요. 어머니, 이거는 제가 마땅히 일하고 쉬는 것은 제가 결정할 문제인데 왜 저보다 남편이 돈을 못 벌어 뭘 잘못한 사람처럼 말하는 거죠? 너무 기분이 상해요. 설사 차라도 남편 능력이라고 해도 우리 부부 아닌가요? 그래서 신호는 자리에서 일어나고 고개를 절레절레 끄덕였어요. 아휴, 새언니는 참 똑똑해서 좋겠다. 알았어요. 엄마, 일어나서 그냥 집에 가요. 집에 가서 밥 먹어요? 내가 말한 것처럼 새언니한테는 씨도 안 먹힐 거라고. 어머니는 울긋불긋한 표정으로 일어나서 자리를 떴고 그 후에 바보 같은 남편은 뒤쫓아가서 태워나왔습니다. 들었다며 차키를 들고 나갔어요. 하지만 자존심이 센 어머니께서는 며느리인 제가 적금을 깨서 한 번에 구입했다는 걸 듣자 너무 싫으셨나 봐요. 다시 남편이 돌아오라고 하더라고요. 저기, 엄마랑 수정이는 그냥 버스를 타고 간다는 것 같더라고요. 에휴, 걷다 대고 저는 더 뭐라고 알려주려다가 그냥 말았어요. 당연히 그날 우리의 기분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못 거는 상태가 되었다고 하네요. 근데 며칠이 지나 어머니께서는 그날의 경험을 얼마나 마음에 새기셨는지 다시 연락하셨다고 해요. 너 그렇게 집에서 안정된 일을 하는 거면 신우한테 일 가르쳐주고 일거리 좁은데 이제 그러냐? 얘도 멀쩡한 대학을 나왔고 시키면 잘하니까 제가 문서 작업을 하는 거긴 하지만 아가씨한테 이것을 전달해주기로 했습니다. 어디 있는지요? 집에서 나왔어요. 그 좋은 집을 뒤로 하고 왔어요. 무슨 말씀을 하려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려울 것 같다고 거절했지만 어머니가 상처를 느꼈어요. 왜냐하면 전화를 걸고 따지듯 부르셨거든. 너는 그렇게 재능 있고 돈을 잘 벌면서도 수정이 일을 하나도 안 줄게 직장을 확인해봐야겠는데 유령회사 같아 혹시 속이고 하는 게 아니겠지? 대체 어떤 말씀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어머니가 화를 내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어머니와 저 둘 다에게 도움이 안 될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집에서 할 일은 왜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나 그걸 한 번만 하면 될 텐데요. 가르치는 것이 어려운가요? 제가 왜 아가씨를 끼고 가르쳐야 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납득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싸움을 자꾸 이렇게 벌이고 있으니 결국 어머니는 또 성질을 내며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래도 엄마가 전화를 걸어오면 받아들여야지요. 저번에 당신이 우리 엄마가 좀 뭐라고 했다고 대해도 안 하는 걸 보고 마음이 그랬어요. 진저는 남편과 세안 상태로 얼마간 시간을 보냈어요. 뭐라고 하든 간에 죽어도 연락을 안 받고 집에 오셔도 없는 척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요. 마치 그걸 다 예상했다는 듯 어머니는 일을 저지르더라도. 그동안 정말 악몽 같은 상황이었어요. 내가 자꾸 우리 아들과 우리 집을 무시하는 것을 보기 힘들어서 결정을 했어. 좀 있다가 수정할 일이 있어서 걸어가야 할 곳을 알고 문을 열어줘. 난 지금 여기 병원에 있으니 진료가 끝나면 내 집으로 갈 거야. 뭔 일로 오셨는지 여쭤볼게요. 어머니, 좀 있다가 일 때문에 나가야 해서요. 하지만 어머니가 나에게 너무 갑작스럽게 통지하시는 거예요. 너 이제 재택근무라서 직장을 하나도 배려해주지 않고 사람이 일을 하나 하면 열을 올리겠다고 시험 같은 일이랑 집 사람들에게 그냥 멋대로 해버리는 애가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겠어? 솔직히 말해서 우리들 보기 싫어서 괜히 일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야? 아니에요. 전 답답해서 여러 차례 다니라고 말했지만 어머니는 자신의 의견만 피력하셨어요. 심지어 아주 충격적인 내용까지 말이죠. 이제 수정이는 거기에서 일하며 어필한 데리고 있어. 수정이는 배도 머리 좋고 똘똘한 애예요. 금방 취업할 수 있을 거고 그곳의 교통편도 편리해서 다니기 쉬울 거라고 어머니는 말씀하셨어요. 제가 뭐라고 말하고 싶어도 막 맞고 계속해서 자신의 의견만 주장하셨어요. 그쪽에서 적절히 취업할 때까지 독립할 준비도 하라는 얘기를 하셔서 그렇게 듣고 데리고 있어요. 게다가 실은 독립에 대해 전에 듣기는 했는데 그렇게 굳게 말씀하실 줄은 몰랐어요. 또한 신혼 초에 우리 집에 왔을 때 그런 결심이 든 것 같아요. 와, 오빠 집 정말 좋아하시는군요. 나는 언제 이런 일을 해봤나 생각해봤는데 결혼할 생각은 당장 없고 빨리 취업해서 독립해서 살고 싶어. 꾸밈을 아끼며 예쁘게 꾸며가면서 살아야지. 근데 여기는 지하철역이 가깝고 교통이 편리해서 나중에 취업해도 다니기 편할 것 같다. 이 근처에 원룸 같은 건물이 없나 생각했는데 그때도 칭찬 마르지 않도록 하겠다고 오빠에게 부담스러울 것 같았다. 말 한마디 없이 자기 엄마 뒤에 숨어서 몰래 얻어가려는 거야? 제가 어떻게 이걸 용납할 수 있을까요? 다짜고짜 신호를 합칠 생각을 안 하시겠죠? 게다가 제와 얼굴을 마주하거나 대화를 나누지도 않고 맨날 어머니가 하시는 말에 뒤에서 약간 언저리를 내거나 교묘히 회피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저보다 8살이나 어린 사람인데도 사회성이 그리 없어서 친구도 없고 취업도 안 왔거든요. 계속 안 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상황을 쭉 떠올린 저에게 신호와의 생활은 가당치도 않은 얘기였어요. 어머니, 저는 절대로 안 돼요. 우리 부부가 사는 집에 미리 상의도 안 해놓고 어떻게 아가씨만 보낼 생각을 하세요? 저 집에서 업무를 본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고요. 지금 당장 아가씨께 말씀하셔서 여기는 안 된다고 하세요. 저도 오셔도 못 반겨드려요. 얘가 진짜 이제 위에 어른도 못 되고 너는 멋대로 하겠다는 거야? 너희 부부가 사는 집이 어디고 너희 돈으로만 된 거야? 너 자꾸 내 돈도 들어갔다 그러고 저번에는 건방지게 영수증까지 갖고 와서 따빕따빕 따지지 않나? 거기에 오면에 내 돈도 들어갔어. 내가 왜 할 말이 없어야? 이곳에서 나는 진짜 어머니에게 빼앗긴 그냥 가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목청까지 올라온 것을 느끼며 확실한 수정이 여러분들의 가족이면서 신우와 여동생처럼 대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어느 순간은 여동생으로 살펴보고 도움을 준다고 말했잖아. 그것은 당연히 남편의 여동생이 취업을 못한다는 걱정하던 신혼 초반에 취업 팁 같은 것을 알려줄게라고 했던 말이었어. 당연히 나도 시댁 성향을 잘 알아야 한다는 얘기이고 좋은 것이 좋다고 생각한 것이었어. 그래서 나는 그때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며 따지고 있는데 누군가가 배를 밟은 것처럼 보이고 그것은 너무 당연한데. 신우는 일단 화가 나는데도 차분히 대해주었지만 세상에 당당하게 들어오는 모습이야. 캐리어를 질질 끌고 있던 걸 보고도 아니요.
들어오고 저에게 자긴 어디 있습니까? 되겠네요. 아가씨, 저 어머니 아직 얘기 안 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런 건 저랑도 직접 말씀을 하셔야죠. 어머니를 통해서 건너 전달하시면 어떻게 해요? 왜냐면 엄마가 가도 된다는데요. 그리고 언니는 왜 자꾸 엄마랑 싸우려고만 해요? 저도 언니에게 직접 얘기하려다가 언니랑 엄마가 싸우는 것 같아서 무서워서 얘기를 안 했어요. 무서워서 어머니께는 여기서 살겠다고 말씀해서 그걸 제가 돌고 돌아서 듣게 하시는 거예요? 무서워서 어떻게 같이 있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 엄연히 제 공간인데 아가씨가 같이 사는 건 제 계획 안에 없었다고요? 제가 완전히 눈을 떴고 단호하게 말하자 신우는 결국 현관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어정쩡했습니다. 그것은 있었는데 그러자 화가 난 얼굴로 전화를 걸어 올렸는데 어머니가 오래 안 된다며 나를 나가라 했어요. 어디쯤 되었는데 이것이 엄마가 짜증을 내며 왔는지 너무 상황이 어려웠고 신우는 팔짱을 끼고 당황해 있었는데 화가 나는 것 같았어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그러더니 20분이나 지나서 어머니가 다시 차례를 걸어왔어요. 문을 열자마자 어머니께서 나를 봐 대령을 하셨어요. 내가 예상한 대로였네요. 너, 언니 말을 완전히 이해 못해. 내가 전화로 말했잖아. 안 들어먹히고 애를 어디서 이렇게 밖에 세워놓는 거야, 어디요. 나가라고 한 게 아니고 아가씨가 나갔고요. 어머니, 말싸움 싫어요. 저는 그 누구와도 사나워요. 오늘은 부른 적이 없고 싸울 일을 만들어낸 적도 없어요. 저도 이쯤 되면 악에 받쳐서 될 수 있는 데까지 어머니와 싸워보자는 심정이었고 오늘 밀리면 이제 평생 끌려다니겠다 생각했어요. 도중에 제가도 사람이라서 이렇게 지 딸을 챙기고 제 엄마를 챙기는 모녀들을 보면서 나도 엄마가 있는데 너무 서러운 거예요. 진정으로 생각이 간절하게 나더군요. 심지어 시어머니는 들어와서 바닥에 넣기까지 했어요. 여기서 저는 아주 큰 한계를 느꼈고 그냥 이제 다 끝장을 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은 주고받는 게 확실해야 돌아가지 아이고 속이 터진다 진짜 팽팽한데 공부 좀 했다고 잔머리는 아주 바짝 돌아가지고 너희들 맘대로 해라. 난 내 맘대로 하련다. 여기 틀어 누워야지. 한숨을 내쉬며 뒤돌아본 신호도 이것은 아니다 싶었는지 뿐만 아니라 남편은 제 전화를 받고도 그렇게 크게 놀라지도 않고 그냥 자신이 해결하겠다고 말했었어요. 엄마와 수정이가 집에 있어서 내가 갈 테니까 당신 엄마와 너무 부딪히지 말고 그냥 있는 게 좋을 거야. 싸우거나 크게 만들 필요 없어. 그러다가 남편의 반응으로부터 많은 회의감을 느꼈어요. 그는 내게 대한 생각은 조금도 없고 결국 자기가 하는 대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상황에 얼마나 미안한지 깨달았지만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친정엄마에게 곧바로 전화해서 말했어요. 엄마, 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인간들과 함께 평생 살기 힘들 것 같아. 남편과 함께 대응하는 모습을 보니 죽을 때까지도 엄마와 여동생에게 끌리듯 하겠다. 나는 더 이상 상종을 하지 않겠고 짐들을 안방 안에 적당히 챙겼어요. 아직도 웨딩 사진 액자가 크게 걸려 있는데 그걸 보니 새삼 웃기지도 않았어요. 거실로 나와보니 어머니와 신우는 어느새 편안히 자리를 잡았는데 나를 보고 깜짝 놀라 자세를 고치고 계셨어요. 나갈 거니까 편하게 계세요. 그리고 곧장 현관으로 향하는 나를 보고등 뒤에서 어머니는 막말을 내뱉었어요. 거기저기 하여간 기도 어마어마하게 세다니 조용히 사과 한 번 안 하고 머리 숙일 줄을 모를 정도로 너 어디 나가 그만하시죠 하며 나갔다가 남편이 거의 도착했다며 전화를 걸었어요. 얼른 전화를 받아서 할 말만 했어요. 1시간 안에 다시 돌아올 거니까 그때 보자고 했고 일단 전화를 끊고 근처 카페로 옮겼어요. 정신을 확 들이기 위해 커피를 한 잔 마시고 바로 동네 커뮤니티 센터로 가서 사침 요다를 수색했습니다. 당장 부원으로 참여할 만한 장소를 찾으려면 여기만한 곳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계속 둘러보다가 찾아내서 제 할 일을 빨리 처리했어요. 그리고 다시 심호흡을 깊게 한 후 집으로 향했는데 문을 열어보니 남편이 역시 제 예상과 같이 집에 들어온 상태였어요.
자기 가족들 때문에 속상한 마음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엄마와 여동생과 산만한 분위기 속에 있었죠. TV를 보고 있었는데 그 안으로 들어선 저와 뒤따른 이사짐센터 아저씨 두 분을 보고는 모두 기겁을 했어요. 남편과 신호 어머니, 누구 하나 먼저 말할 것 없이 지게 뭐냐고 소리를 쳤고요. 저도 아무 말 하지 않고 들어가서 이것저것 지키는 저를 결국 남편과 어머니가 옷자락을 확 붙잡고 지게 뭐냐는 거야 해요. 저는 바로 몸을 돌려 어머니에게 와 쏟아냈어요. 어머니, 당신 참을 만큼 참았잖아. 왜 그렇게 본인 아들 밑에 며느리를 못 굴려서 안 달리세요? 아들 서울에 있는 4년제 좋은 대학 나왔다고 상관때 때 거듭 강조하실 때부터 알아봤어야 하는데요. 그럼 뭐 해요? 그 아들은 며느리 연줄로 어쩌죠? 대교 근처까지 갔어도. 인턴을 하면서 수입은 없어요? 누구가 돈으로 살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그러더니 남편은 얼굴이 빨개지고 그 사실을 엄마에게 제대로 말하지 않는 내가 되어 당황했어요. 말을 못해서 나보고 제 얼굴이 줄어들까 봐 걱정했다고 엄마에게 말하지 못했어요. 당신도 어쩌면 뒤에서 어머니에게 자랑스러운 아들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래서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무시하는데 한 번도 편을 안 들어주냐고 생각했어요. 여보, 진짜 왜 이래요? 장난이 지나쳤어요. 정말 바로 어머니에게 더 이상 따졌어요. 적금으로 차까지 사줘서 결혼할래 생활비도 다 내 월급으로 대주고 고맙다는 소리를 바라는 것 정말 맹세코 한 번도 없어요. 어머니, 전에 한 번 대충 설명하셨는데도 며느리 코를 꺾고 싶어 하셨어요. 게다가 아가씨를 데리고 살라 하고요. 저는 어머니 아들보다 더 나서서 그런 식으로 못 살게 돼요. 제가 미쳤나요? 그리고 자꾸 어머니가 며느리 시절 얘기하시는데 저 오늘 이후로 안 보게 될 거니까 말 좀 드리고 싶어요. 어머니가 우리가 뭘 하는지 재택근무의 의미를 아시나요? 말씀하실 때마다 집에서 논다고 하시는데 그 집에서 노는 거 해가지고 한 달에 얼마 버는지 확인시켜 드리고 싶어요. 그만해요, 언니. 아, 진짜 유치하게 여기 갑자기 끼어든 신호의 말은 제 불같은 화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어요. 어머니는 구구절절 부모가 할 수 있는 말이 없으니 차라리 그만두세요. 전려보는 것만 하고 계셨고요. 근데 왜 제가 물러나야 하는지 결혼한 일에 대해 계속 물었던 어머니에게 할 말은 해야겠죠. 어머니는 끝낼 때가 됐다고 그래도 아예 내보내란 말은 안 하시고 얼마나 있는지를 집에 있게 하실 생각이신가 봐요. 그래서 이러지 말라는 거, 우리 아들내미가 아직 월급도 제대로 못 챙겨받았고 차 돈이나 생활비도 내가 그렇게 오래 내줬는지 나는 자세히 몰랐어요. 저는 이때 대답도 안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어머니의 뜻을 받아들여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대로 쭉 흐름을 이어 한 번만 봐달라고 하니 자신이 저를 서운하게 했나 보다며 어른이 이렇게 속상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고 한심한 말씀들을 하시더군요. 아니요. 초반에 싹이 보였고 너무 확실해 보여서 저는 그냥 다음으론 끊어야겠어요. 어머니, 아들이 잘 됐을 때 얼마나 무시받았는지, 아들이 잘 안 되면 어떻게 나를 비난하실 건지요. 지금 너무 피곤하고 지친 것 같아서 이만 떠날게요. 짐을 챙겨 친정으로 갈 거고 남편과 이혼에 대해 담론을 정리할 일이 남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서 이미 우리 집에서 내 결정을 받아들여 줄 것을 안 것 같아서 올 준비도 했어요. 부모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원치 않았을 거라 생각하고 주로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편이고 남편이나 어머니로 인해 힘든 상황을 최근에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날 있었던 일을 차분히 들어주신 부모님은 제 결정을 존중해주겠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집으로 돌아가겠다곤 하세요. 모든 곳에서 엄마와 아빠가 정말 많이 놀랬어요. 솔직히 지금도 진정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고 살려고 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며느리가 잘해준다고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도 모자라서 아들 앞에서 귀를 막아야 하는 사람은 시어머니가 될 자격이 없어요. 잘했어, 잘 나왔네 라고 말하는데 친정이 있으면서 제 짐들을 조금씩 처리하고 있었어요. 중고 마켓에 올려서 가전제품들도 급하게 팔고 있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남편과 함께 그 집을 팔고 이사 관련 작업을 처리하면서 몇 번 얼굴을 봤어요.
아직도 이렇게 갈라지게 된 것을 실감하지 못해서 계속 멍해 있고 정신이 어둡네요. 나도 이제 희망을 잃었고 그냥 다 속이 안쓰럽네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었으니 잘 정리해보니까 남편은 여전히 취업이 되지 않았고 인턴일도 중도에 아예 돌아가 버렸어요. 가정이 혼란스러워서 일에 집중을 못한다는데 참 어이가 없어요. 사실 그때 인턴으로 버티고 있던 것도 중간중간 해가 정했던 것이었거든요. 그런 제가 중간에 빠져나갔으니 금방 기이고 기존에 일하던 패턴도 다 망가졌나 봐요. 이 사람 외모는 치졸하고 공부도 오래 했는데 일에 대한 머리가 없어서 그런 남편 도와주며 세워나가며 쟤까지 돌아보며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제 입장에서 보아도 우리 어머니는 정말 현명하지 못하신 것 같아요. 생각해보려고 노력했던 것뿐이죠. 자신의 아들과 시대 흐름을 냉정하게 생각하셨다면 제와 같은 며느리가 성실히 도와줌으로써 아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 특히 시어머니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같은 며느리가 있어서 칭찬하고 사귀어 주시면서 아들과의 관계가 더 좋아지도록 잘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쨌든 저는 신혼집을 판 후 발생한 여유 자금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 중입니다. 결혼 후에도 직장은 어떤 변화 없이 꾸준히 다녔는데 여전히 일이 잘 되고 내년쯤에는 더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다 보니 회사에서 결혼을 한 이후라도 절대 직장을 놓지 말고 계속 다니라고 억지로 이야기하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한편 남편은 여전히 백수로 살면서 머리가 좋다고 합니다. 시댁에 들어가서 본인의 여동생과 엄마와 함께 살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봤을 때 지나가는 말로 하던 얘기론 자기도 얼른 나가야겠다고 했어요. 엄마랑 수정이랑 사이도 지금 썩 좋은 게 아니라 일단 수정이도 그전 우리 신혼집 몇 번 와보고 하더니 눈이 떴는지 독립하겠다고 난리여서 엄마는 내 상황 이렇게 된 것 때문에 화병 나서 잠도 잘 못 주무셔 병원도 다니고 근데 수정이가 철없는 소리를 하니까 아니다. 이런 얘기는 당신한테 할 게 아닌데. 남편 말만 따라 어머니는 본인 아들을 기껏 장가 보내두고 며느리를 기겨뜩 죽이고 나를 거기 얹어서 쉽게 취업까지 해결하려다가 본인 손으로 아들을 이혼시켜서 다시 떠먹게 된 거예요. 정말 너무 안심해서 동정도 해드릴 수 없을 정도로요. 정말입니다. 이제부터는 이런 일에 전념하겠습니다. 제 삶을 열심히 살 것이며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과도 잘 지내며 모두가 무사히 지내길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